포르투갈과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대항해 시대에는 스페인과 더불어 전 세계를 양분하는 강국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위상을 잘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께서는 포르투갈인들에게 요람으로는 작은 땅을 주셨지만 그들의 무덤으로는 전 세계의 땅을 주셨다. 이 말은 대항해 시대에 맹활약한 포르투갈의 위상을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탑2에 오른 결정적 계기는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의 발견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중국과 인도가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였다면 포르투갈과 스페인 2강 체제를 지나 현재는 미국과 중국 G2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손꼽았습니다. 이전까지 동양과 서양은 육로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류하였습니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으로 동양 물품들은 대량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되어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마는 동양의 실태를 목격하였고 유럽인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동양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이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게 되자 유럽 각국은 동양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은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497년의 1차 항해는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돌레무 디아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희망봉에 도착하였고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이슬람교도의 공격으로 수송선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지만 1498년 5월 18일 인도 서해안에 도착하였고 19일 카푸아에 닻을 내렸다가 다음 날인 20일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마가 함께 출항한 휘니지에서 데려온 2명의 무어인을 상륙시키자 현지 관리들은 이렇게 먼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기독교도와 향료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하였고 무어인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현지 관리와 함께 배로 돌아왔는데 동승한 캘리컷 관리는 배에 오르자마자 당신들은 행운의 탐사대야. 이곳에는 홍옥과 에메랄드가 가득하지. 그처럼 막대한 부를 당신들 나라에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을 신에게 감사해야 할 게야. 라고 포르투갈 말로 이야기하여 탐사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포르투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항해 일지에는 캘리컷에는 기독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얼굴빛이 황갈색이다. 그들은 또한 대개 턱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귀를 뚫어 금 귀걸이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아랫도리에만 옷을 걸치고 있고 윗도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 이곳의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못생겼고 키가 작다. 여자들은 목에 금 장신구를 두르고 있고 팔에는 팔찌를 하고 있으며 발가락에도 장신구를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성격이 모두 온순한 것이 틀림없다. 가마는 1498년 8월 하순에 현지 통치자인 자모린과의 무역조약 체결에는 실패한 채 출항하였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가마가 포르투갈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당시 캘리컷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에 비해 조악하였고 현지 이슬람 상인들이 이들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마의 함대는 인도를 북상하여 10월에 고아에서 출발하여 1499년 7월 10일 포르투갈로 귀환하였습니다. 가마는 친형이 아픈 관계로 아조레스 제도의 테르세이가 섬에 정박했다가 형이 사망하자 홀로 1499년 9월 9일 귀국하였습니다. 국왕인 마누엘 1세는 극진한 환대를 하였습니다. 가마는 귀족 칭호를 하사받았고 매년 1000 구루사도스의 연금과 부상으로 영지도 받았습니다. 1500년에는 귀족 가문의 딸인 까테리나 데 아테이데와 결혼하였습니다. 신항로 개척 과정이 엄청난 고난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168명이 출항 선원 가운데 귀환은 55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13명은 항해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1500년 3월 9일 출항한 2차 항해는 신혼이었던 가마는 빠졌습니다. 국왕 마누엘 1세는 카브라를 사령관으로 13척의 대선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의 무풍지대를 피하기 위하여 남서쪽으로 항로를 잡다 보니 대서양을 횡단하여 4월 22일 남미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카브랄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브라질로 이 도착으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개발되었고 남미 유일의
포르투갈어가 사용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500년 5월 29일 항해하던 중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돌레무 디아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 탐험단은 9월 14일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였습니다. 캘리컷의 지배자 자모리는 카브랄 일행을 환대하였으나 유럽과 인도의 중개무역을 담당하던 이슬람 상인들은 12월 17일 카브랄 일행을 습격하여 피해를 입자 카브랄은 반격을 가하여 캘리컷을 포격하고 이슬람 상선 10척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은 1501년 1월 16일 귀향을 시작하여 6월 26일 귀국하였습니다. 1502년 2월 출항한 3차 인도행 함대는 처음에는 카브랄이 지휘하기로 내정되었으나 한 달 전에 변경되어 가마에게 지휘권이 넘어갔습니다. 캘리컷에서 습격당한 불상사를 보고받은 국왕 마뉴엘 1세는 강력한 무장을 지시하였습니다. 인도의 캘리컷과 적대 관계에 있는 고아에 도착한 가마는 메카를 참배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슬람 순례자를 태운 메리호를 정지시키고 순례자들에게 귀중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선원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380명이 남녀노소가 타고 있는 배 한 척을 납포하였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1만 2천 두카시 돈과 그 밖에 1만 두카세 상당하는 물건을 빼앗았다. 우리는 8월 1일 배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에 태워버렸다. 가마가 10월 30일 캘리컷에 도착하자 캘리컷의 통치자 자머리는 우호적으로 대했으나 가마는 이를 거절하고 항구에서 이슬람인들을 추방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항구에 포격을 가하고 배에 올라온 38명의 힌두인들을 학살하고 시체를 배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현지 선단과 해전이 벌어졌지만 대포로 무장한 포르투갈 선단의 대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캘리컷 해전을 통하여 유럽인들은 무장만 잘 갖춘다면 어떠한 아시아 함대도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는 해전이었습니다. 가마는 1503년 2월 20일 카나노루를 출발하여 모잠비크와 희망봉을 경유하여 10월 11일 귀국하였지만 배 5척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주둔시킨 최초의 상주 해군 함대였습니다. 1521년 마누엘 1세가 죽자 왕위를 계승한 주앙 3세는 1524년 가마를 인도 총독에 임명하였습니다. 가마는 1524년 9월 인도 고아에 도착하여 전임 총독의 실정을 바로잡았으나 과로로 인하여 병석에 누워 1524년 12월 24일 말라리아로 사망하였습니다. 가마의 무덤은 마누엘 1세가 가마가 출항한 벨랭 해변에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라 명했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500주년 기념 행사를 인도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가 함께 추진하였으나 인도 국민들이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식민 지배를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였던 것입니다.